우리가 오늘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찍으려고 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더 들어왔을 텐데, 문과에서 문과 친구들이 부럽냐 했더니 글쓰기가 제일 부럽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문과 친구들도 다 글쓰기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과나 공과 계열 친구들이 진짜 글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맞아. 난 남편을 보니까 손글씨로 뭘 쓰는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 싫어하잖아. 전부 다 타이핑이잖아. 근데 글쓰기가 그렇게 힘든 근데 거 같아. 글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서 그치. 전달력 있게 설득력 있게 딱 하고 싶다는 그치, 거야. 그치. 그래서 저분들은 저렇게 진짜 천재 같은 애들이 그것까지 갖춰주면 그럼 최고인 거지. 잘할까 글쓰기가 싶더라. 그만큼 힘든 일인가 보다. 지난 영상 혹시 보고 오셨나요? 글쓰기에 대한 영상을 대가 3인 내용으로 요약해서 1편으로 준비를 했었잖아요. 오늘 영상은 미국의 특히 이제 명문이라고 불리는 학교들이 왜 명문이 됐지? 어떤 걸 주력하지? 이런 걸 찾다 보니까 그 모든 학교들의 공통된 내용이 사실 글쓰기였어요. 그 앞에는 독서가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글쓰기인데, 그래서 좀 자세하게 찾아보게 된 거예요. 우리 학교에서 하는 그 글쓰기 수업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얼마나 주력을 하고 있는지, 중요하게 다루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찾아보게 된 거예요. 사실 그 하버드에서 글쓰기를 굉장히 강조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150년 정도 하버드가 되어 가는 것 같은데, 근데 글쓰기 수업으로 얻은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다른 학교, 나중에 이제 이어서 MIT라든지 우리가 아는 명문 대학에서 또 글쓰기 수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센터들도 만들고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초등학교, 지금 우리의 초등학교를 생각을 해보면 친구 아이가 뉴욕에 있는 학교를 다녀요. 근데 제가 최근에 아이가 글쓰기나 독서를 학교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사진 몇 장을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거 보고 맞아. 우리가 미국에 있을 때도 아이들이 이렇게 바닥에 선생님이 매번 아침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끝날 때가 되면 또 똑같은 자세로 이렇게 바닥에 앉혀놓고 책을 읽어줬어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도 봤더니 여전히 책을 그렇게 읽어주고, 그리고 바닥에 누워서도 보고 책 읽는 시간이 정규 수업에 있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교로 세인트 제임스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를 보니까 일단 그 책을 정규 수업으로 읽어준다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읽어주면서 책 속에서 말하자면 그 문법 같은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저희 같으면 뭐 예를 들어 비유법을 배운다. 그럼 선생님이 뭐 as나 like가 들어간 책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 단원에 맞는 책들을 가지고 그 문법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모든 학습의 중심을 사실 책에 두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글을 익히는 것도 좀 빠르잖아요. 문자 교육도 좀 빨리 하고. 근데 초등학교 한 1학년까지는 글쓰기를 전혀 권유하지 않는다고 해요. 오히려 아이가 글을 잘 못 써요. 그러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엄마가 아이가 이제 말은 잘하잖아요. 말을 먼저 배우니까 말을 하는 거를 글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말한 게 이 내용인데 한번 볼래? 이렇게 처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글쓰기가 부담스러워지면 아이들이 점점 안 쓰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굉장히 좋은 어떤 활동, 재미있는 활동으로 여기도록 하려고 처음부터 글쓰기를 전혀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한 2학년이 되면 조금씩 연습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그 학교를 보면서 핀란드의 학교들도 이제 찾아보니까 핀란드의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거의 독서 교육을 메인에 두고 있어요. 학교가 어떤 이제 강의식 가르치는 학교라기보다는 거의 독서 교육, 하나의 아이를 말하자면 숙련된 독서가로 키우는 게 주력하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아시겠지만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교육으로 굉장히 선진화된 곳이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책을 굉장히 잘 읽게 되고 그리고 글을 잘 쓰게 되면 사실 어떤 공부든 혼자 해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초등학교와 더불어서 좀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하자면 이제 SAT 점수로 미국에 1위를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토마스 제퍼슨 고등학교라는 학교인데,
이 학교는 예전에 미래교육 저희가 3편까지 다뤄봤었는데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이제 수업의 주체가 학생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의 주제에 맞춰서 책을 찾아보고 그 책의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토론을 하고 당연히 이제 발표를 위해서 글쓰기가 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양서를 읽게 하고 그것도 매일매일 습관화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분석적인 능력을 키우면서 거기에 아이들의 생각을 이제 담아내는 건데 여기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OR이라 그래서 아웃사이드 리딩이라는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매일매일 글을 써서 선생님이 확인을 해주는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년 내내 글쓰기를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어떤 책에 대해서 아니면 주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분석해서 발표하는 과정까지 이어지는 거죠. 사실 회사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게 전부였던 것 같기는 해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배운 어떤 정보나 내용들을 수학 같은 경우에도 쓰기는 쓰지만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는 느낌은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공부를 계속 해나갔던 이유가 결국 어떤 새로운 주제에 직면했을 때 그 주제를 가지고 아이가 어떻게 이걸 접근해 가느냐 그리고 실제로 본인 걸로 만들고 그 내용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그 과정을 매번 프로젝트 할 때마다 겪잖아요. 근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게 아이가 발표를 하기 전 단계도 그렇고 생각을 정리하는 단계도 그렇고 매번 글쓰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글쓰기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학교 1학년에 대해서 수행평가 할 때도 발표 같은 게 별로 두렵지 않을 거고 보고서를 써내라 모든 게 이제 글쓰기 형태로 갈 때 아이들이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사실은 6년 동안은 글쓰기의 기반을 닦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탄탄하게 닦아놓으면 그 다음에 중학교, 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그리고 대학 쭉 이제 아이가 직장생활 하는 동안 내내 그 글쓰기 하나로도 정말 이 아이가 돋보이고 그리고 남을 설득할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는 역량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학교는 그 고등학교를 소개해드렸고 서두에 하버드를 얘기했는데 하버드가 아까 150년 정도 된 학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글쓰기를 가르치는 이유를 이렇게 소개를 했더라고요. 탁월한 설득력을 지닌 리더로 기르기 위해서. 하버드답죠? 근데 저희도 그 서울대를 비롯해서 명문 이제 대학들이 지금 글쓰기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면서 카이스트도 글쓰기의 수업들을 늘려가고 있다고 해요. 근데 탁월한 이 설득력 가진 리더라는 게 사실은 논리적으로 그 생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그 글쓰기 총괄을 하고 있는 토마스 젤 교수의 내용이 있는데 사고력은 오직 글쓰기로만 기를 수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고력과 창의력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예전에 비판적 사고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사고의 방식이 사실 독서를 하면 일단 기본 생각을 하지만 그 생각을 본인의 것으로 완전히 옮겨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친구들이 글쓰기가 좀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다는 얘기도 많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이라는 건 책을 충분히 읽으면 글쓰기는 당연히 향상이 되는데 책을 많이 읽었다고 글쓰기가 또 향상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책을 읽고 글쓰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 연습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 이에 이제 더해서 MIT 같은 경우에도 1982년에 글쓰기 센터를 아예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필수 과목으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졸업생들이 이거는 건의해서 했대요. 좀 신기하죠. 원래는 이런 니즈가 학교에서 이런 거 해서 아이들한테 해줘야지가 아니라 이제 대학교를 딱 졸업해 봤는데 일단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능력이 글쓰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졸업생들이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회생활 해보니까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학교에 건의해서 우리 후배들한테 글쓰기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의외라고 생각했어요. 와, 후배들까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다시 이 센터를 만들게 추진을 했구나. 그래서 조금 놀라웠는데 그 MIT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공계잖아요. 메인이 다 이공계인데 이공계 아이들 역시 졸업을 했더니 업무에 거의 그 약간 35% 뭐 40%에 가까운 대부분의 업무의 시간이 거의 글쓰기에 투자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는 창의력이나 사고력 이런 것들을 당연히 향상시켜주고 그리고
글쓰기만이 어떻게 보면 4차 산업혁명,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는 그 기계들과의 싸움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거나 비판적 사고가 가능한 부분이 글쓰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또 가질 수 있는 차별적인 능력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쓰기들을 지금 그래도 이제 다행인 거는 학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지금은 학교를 못 가지만 쓰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정재 교수님, 이분이 전 캘리포니아 주립대 독서학과 교수세요. 국내에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분이시던데 EBS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정말 산만하고 집중력이 안 되는 친구 있잖아요. 4학년인데 글을 이제 잘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책도 좀 잘 못 읽고. 근데 이런 친구도 집중 읽기 훈련을 한 다음에 글을 쓰라고 하는데 아이를 차분한 환경에서 다른 친구들과 두지 않고 혼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끌어가나 봤더니 이 아이에게 글 쓰는 거 일단 재미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뭐뭐뭐 글감을 주기 위해서 너 재료를 가져와 해서 장난감을 이렇게 가져오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뭐 빨간 비행기는 어떻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한참 얘기를 하더니 아이가 글을 쓰기 당연히 싫어하는 아이니까 한 줄도 안 써요. 그러니까 이분이 직접 그럼 받아 써줄게 하고 이렇게 받아 쓰는 거예요. 4학년인데도. 한참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진짜 한 번의 수업이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그럼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요지가 뭔가 이렇게 봤더니 아이의 일단 이야기를 끌어내주면서 아이한테 자신감을 북돋아 주더라고요. 1편에서도 자신감 얘기를 했잖아요. 글쓰기가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신감을 북돋아 줘야 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명문 학교들이 특히 미국에서 이런 글쓰기 훈련들을 굉장히 시켜 나가는 거를 보면서 저는 일단 독서 능력에 대한 부분은 먼저 이제 앞단에 오는 거고, 그리고 독서를 하고 그 후의 활동으로 반드시 글쓰기가 좀 같이 가져갔으면. 근데 초등학교 아까 1학년 때는 오히려 강요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초등학교는 충분히 책을 읽고 글에 대한 흥미만 느끼게 해주고, 그리고 쓰기에 대한 부분들을 엄마가 도와주면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좀 큰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글쓰기를 직접 뭐 고쳐준다거나 많이 하잖아요. 저희 띄어쓰기 이거 뭐지? 이러면서 일기장에 막 이렇게 해주는데 그런 걸 절대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문 학교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아쉬움도 있고 우리 교육에 대한, 그리고 또 부러움도 있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저는 이제 3학년을 키우면서 1, 2, 3학년 때 글쓰기 과정이 다 틀렸어요. 당연히 실력도 달라졌고 그리고 하는 방향도 달랐는데 그 글쓰기에 대해서 학년별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3편에서 준비를 하겠습니다.